네, 그럼 이제 쟁점 토론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R&D 투자입니다. 질문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지난번 R&D 예산 축소의 후유증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과학기술 R&D 투자 전략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 제시해 주십시오. 네, 답변은 민주당 황정아 의원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개혁신당 김영민 특보님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남으면 같은 당의 다른 분이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황정아 의원님께 선공 기회를 드립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연구를 하던 현장 연구자였습니다.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재를 만든 게 과학기술이었고 이 대전제는 향후에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동안 우리 과학기술계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난 1년, 2년 그 연구와 교육에 힘써왔던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바는 과학기술계를 한순간에 카르텔로 매도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가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정권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과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정책은, 그리고 신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는 팥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안전한, 안정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예산의 확보입니다. 과학기술 R&D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백신, 수소, 미래차 등의 국가 전략 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겠습니다. A부터 F까지 AI, 바이오 헬스케어, 콘텐츠, 문화, 방위, 우주 항공, 에너지, 제조, 모든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목 공사만으로 이룩하던 질 나쁜 가짜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과학기술로 진짜 성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초격차 첨단 기술이 그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 중심에 사람을 두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 창의적, 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 그 길을 열겠습니다. 기초 원천 분야 R&D 등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료 조직이 주도하는 R&D 시스템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R&D 정책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고 파편적인 연구 개발이 아닌 진짜 R&D의 길을 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영두 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예, 정부의 R&D는 국가 총지식 유지비이자 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정부 총지출의 일정 수정 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정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총 예산을 보면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4.4%입니다. 이걸 5%로 높여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R&D 예산, 특히 전략적 R&D 예산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근데 우리 예산 구조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체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을 이제 나눠서 가는 구조인데다가 예타라고 하는 우리 신속한 과학기술 R&D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지체 요인이 되는 예타라는 제도에 걸려서 이게 급하다 그러는데 2년 뒤, 3년 뒤에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신속한 R&D를 통해서 지금 다른 나라와 경쟁국가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도해야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도 높이지만 이것이 통상 예타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정부의 일반적인 회계 관리에 묶여서 과학기술계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제때 골든 타임을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R&D는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 기술금융, 규제 개선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겠습니다. 또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고위험, 고난도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AI나 바이오 분야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서 기초에서 응용, 또 협업의 산업화에 이르기까지는 통합적 투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 역시도 경기도 지사 시절에 경기도를 새로운 서울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혁신의 산업 벨트로 만들었던 그 실천적인 경험, 8년간 지사 경험으로 실질적인 걸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지구 개선 관련해서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의 큰 연구를 가로막고 지체하고 중복을 해왔던 이런 문제, PBS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람인 만큼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의 수준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임 특보님께 반격 기회를 드립니다. 네, 정치는 임기를 보고 움직이지만 과학은 세기를 내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약 4.96%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론 저희가 그 투자 비용도 늘릴 예정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장기 전략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려 합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거버넌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실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성과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성과 중심 연구비 배분 제도가 초래한 단기적 성과 압박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연구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출연연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의견들을 소통하면서 보완할 부분들, 수정할 부분들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산 배분 구조는 탐색형 연구와 문제 해결형 연구를 명확히 구분하여서 각각의 목표와 특성에 맞는 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몰입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한국의 R&D 성공률은 90%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 것이 오히려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전제로 한 탐색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R&D 평가 체계 역시 혁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과학기술계 연구자분들이 몰입도 있게 그리고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1라운드를 마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당도 오픈 AI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젠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미래 AI 연구 개발과 고성능 GPU와 같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당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양향자 위원장님께 첫 순서를 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근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가짜 과학기술을 해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그 정보산업의 패러다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1977년도에 PC가 처음 나오면서 인터넷과 결합해서 PC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그로부터 15년마다 새로운 어떤 글로벌 기업 지형의 변혁이 옵니다.
92년도에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전자산업과 결합돼서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열리죠. 그때 우리가 아날로그의 심하냐 디지털로의 변환이냐 이 갈림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디지털이었죠. 그리고 15년 후 다시 2007년도쯤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모든 기술이 다 융합될 것이냐 다이버전스 될 거냐 컨버전스 될 거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바일 혁명을 우리가 모바일 혁명 시대를 맞았고 우리는 컨버전스의 기술을 주로 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술 패권을 쥐게 됐었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5년 후 2022년도에 AI가 나옵니다. AI 혁명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에서 유래됐다고 보죠. 무어 박사가 202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무어의 법칙이 지금까지 15년마다 반도체가 1000배씩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AI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발표하신 내용들이 아마 대동소이해서 저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방점을 찍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결국에는 아까 우리 조영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사람입니다. AI 인재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태계 조성을 할 것이냐 민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공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규제 혁신, 제도 개선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결국 우리는 근본을 보고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조영민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네, 사실은 아까 방금 양양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대동소이 하나 저희가 이 새 당의 디테일 플랜들을 보면은 하우투들은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의 컨셉은 다 비슷한데요. 근데 그 디테일에서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게 현실 가능하냐 그리고 AI 관련된 연구 개발 전략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웃컴이 뭐로 나올 것 같냐를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로 돌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AI 인덱스로 6위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16Z나 세콰이어 같은 곳에서는 우리나라를 9위권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GPU 팜을 우리나라 손으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만 하고 실제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천재들 그리고 진짜 일 잘하는 AI 개발자들의 도움 없이 우리가 6위권에서 5위권, 4위권, 3위권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관 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 관련해서 데이터 특구 관련해서도 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보면은 실제로 메타 아마존에서 내년 내후년에 캐펙스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전부 싱가포르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사결정은 하나입니다. 내부에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데이터 센터를 매니징할 수 있는 그리고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이 어디로 꽂히느냐 그리고 실제 기업에 얼마나 친기업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데이터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과 냉각 이코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JTBC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팩트체크 관련해서 아리백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한다는 거지 재생에너지로 제너레이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해상도를 가지고 저희 정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정헌 의원님 네, 계신가요? AI 연구개발 전략과 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AI에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점차 증액하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집권하게 되면 5년 동안 물적, 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20조 원, 주력 산업의 AI 전환과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의 국비 10조 원 등 국비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방비 5조 원을 확보하고요. 민간 투자 65조 원도 이끌어내겠습니다.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해서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AI 연구 개발의 핵심은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AI 반도체나 피지컬 AI와 같이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 기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를 개발하고 선진국 수준의 AI를 국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AI의 핵심 인프라는 AI 데이터 센터일 겁니다. 최소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데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1,09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도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 경쟁력은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에도 현재 밀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AI 데이터 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선언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겠습니다. 더불어서 AI 학습용 데이터는 AI 기술 발전의 연료이자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2차 디지털 뉴질을 통해서 고품질의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개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속 정비 TF를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6월에 발족하겠습니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시급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